한우진의 친모가 정순이 씨라는 문장을 읽는 순간 박성재는 더 무서운 질문을 떠올렸습니다. 박진석 회장도 이미 그걸 알고 있었다면요? 박성재는 보고서 첫 장을 넘기지 못했는데요. 글자는 또렷한데 머릿속이 새하얘져서 한 줄을 읽고 또 읽고 다시 읽었습니다. 친모 정순이. 그 아래로 붙은 숫자 가능성 99.8%가 너무 잔인하게 느껴졌어요. 확률이 아니라 판결 같았거든요. 게다가 이 문장이 무서운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박성재가 진짜로 떨린 건 정순이가 친모라는 사실 자체보다 그 사실을 박진석이 언제부터 알고 있었느냐였어요. 박성재는 아버지 박진석을 너무 잘 압니다. 박진석은 호탕하고 거침없는 상남자처럼 웃지만 속은 정반대입니다. 상대의 숨통을 조금씩 조여서 결국 스스로 무릎 꿇게 만드는 사람. 쥐를 몰아도 도망갈 길은 열어줘야 한다 같은 말은 박진석이 잘 쓰는 포장지일 뿐이고요. 박진석은 도망갈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도망갈 길이 있는 척만 하게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박성재는 한우진을 잡으려고 사람 100명을 풀었다는 말이 떠오르자 갑자기 모든 게 설명되기 시작했는데요. 박진석이 왜 그렇게 미쳐 있었는지, 왜 고성희의 돈줄을 끊고도 비는 걸 원한다고 했는지, 왜 하필 지금 사망 신고가 26년 만에 올라왔는지.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라 정순이라는 약점을 중심으로 짜인 하나의 그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성재는 결국 숨을 크게 들이쉬고 차키를 잡았습니다. 회사로 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 바로 따지러 갈 수도 없었고요. 고성희에게 확인할 수도 없었습니다. 지금 박성재에게 필요한 건 확신이 아니라 사람을 살릴 선택이었거든요. 그 선택을 하려면 먼저 사람의 집으로 가야 했습니다. 박성재는 자신도 모르게 익숙한 방향으로 핸들을 꺾었는데요. 이상철의 집이었습니다. 문을 열어준 김다정은 박성재 얼굴을 보자마자 반갑게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에 미세한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김다정은 전직 초등학교 교사답게 사람 표정 하나로도 마음 상태를 읽어내는 사람이거든요. 어머, 성재가 왔어요? 박성재는 일부러 목소리를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별일 없으셨어요? 지나가는 길에 과일 트럭 귤이 너무 맛있어 보여서요. 이상철도 거실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상철은 정년 퇴직했어도 집안의 기둥처럼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정직하고 올바르고 고지식할 정도로 원칙을 믿는 사람이요. 그런 이상철이 박성재를 보며 웃었습니다. 성재, 내가 웬일이야? 귤은 우리도 있는데. 박성재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제가 성재로 온 거예요. 그 말이 이상철 가슴에 걸렸는지 이상철의 눈빛이 한번 깊어졌습니다. 성재로 왔다는 말은 박진석 아들로 온 게 아니라 사람으로 왔다는 뜻이잖아요. 이상철은 그런 말에 약합니다. 이상철은 원래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그런데 계단에서 발소리가 났고 이수빈이 내려왔습니다. 이수빈은 24세, 패션 크리에이터. 밝고 애교도 많지만 계산이 빠르고 손해보는 일은 하지 않는 성격이죠. 이수빈은 박성재를 보자마자 한마디 툭 던졌습니다. 아, 오빠 왔구나. 김다정이 급히 말렸습니다. 수빈아, 너 올라가. 이수빈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되물었죠. 아빠, 왜 성재 오빠 있는데 나도 있으면 안 돼? 박성재가 웃으며 받아쳤습니다. 맞아요. 제가 왜 수빈이 때문에 와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공기가 한번 삐걱했는데요. 박성재와 이수빈 사이에는 예전에 실수가 있었고 그 실수를 정리한 이후에도 남는 감정이 있었습니다. 이수빈은 그걸 손익으로 정리했지만 사람 마음이 늘 손익처럼 딱 떨어지진 않잖아요. 특히 자존심은요. 이수빈은 올라가면서도 박성재를 한 번 더 봤는데요. 그 눈빛이 묘했습니다. 미련이라기보다 정보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수빈은 위기 속에서 정보를 주워 담는 데 능한 아이니까요. 김다정은 분위기를 덮으려고 상을 차리려 했습니다. 성재야, 저녁 먹었니? 좀 전에 전 부친 거 있는데 먹을래? 박성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 미팅 있어서요. 그 미팅이 사실은 아버지의 판 안에서 벌어진 일일 가능성이 크다는 걸 박성재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철은 박성재의 말끝을 보며 눈치챘는지
갑자기 조용히 한마디 했습니다. 성재야. 사람은 살면서 의지할 사람이 필요해. 혼자 다 버티면 언젠가 무너진다. 박성재는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박진석에게 의지는 없고 충성만 있거든요. 박성재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가 괜히 다른 이야기로 빠졌습니다. 제가 온천 리조트 예약했어요. 아버지 출근하시기 전에 두 분 다녀오시라고요. 김다정은 눈이 반짝했고 이상철도 멋쩍게 웃었습니다. 갑자기 왜 온천이야? 박성재는 웃었지만 그 웃음이 얇았습니다. 사실 박성재는 온천이 중요한 게 아니었거든요. 이 집이 무너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을 전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때 김다정이 노트북을 보다가 무심코 말했는데요. 근데 성재야, 내가 하는 일 궁금해서 노트북 봤는데 심장 뭐 그런 건 왜 찾아봤어?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박성재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심장이라는 단어는 요즘 박성재 머릿속에서 점점 커지고 있던 단어였거든요. 이지혁, 33세. 평소에는 단단한 척하지만 요즘 숨을 고르는 순간이 잦아진 사람. 겉으로는 멀쩡해도 속에 무언가를 숨기는 사람. 특히 지은호 앞에서 더요. 박성재는 얼버무렸습니다. 회사 직원이 좀 그런 증상이 있어서요. 김다정이 놀라 물었습니다. 몇 살인데? 한 30대 초반이요. 이상철은 신문을 접으며 딱 한마디 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심장은 무섭다. 그 말이 박성재 가슴을 찔렀습니다. 오늘 박성재가 들고 있는 보고서도 결국 젊은 사람들의 삶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폭탄이니까요. 정순이라는 이름 하나로 지은호와 지강호의 삶이 흔들리고 이지혁의 삶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박진석이 이미 알고 있다면 박진석은 그 폭탄을 필요한 순간에 터뜨릴 겁니다. 박성재는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었습니다. 이상철 집의 따뜻함이 더 잔인해지기 전에 박성재는 일어섰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진짜 가봐야 돼요. 이상철이 박성재를 붙잡듯 말했는데요. 성재야. 사람 편을 들기로 했으면 끝까지 사람 편 들어. 그 말이 박성재를 거의 울게 만들었습니다. 박성재는 고개만 끄덕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차에 타자마자 이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자 이지혁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성재야. 박성재는 바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숨이 턱턱 막혔거든요. 지혁아 보고서가 하나 들어왔는데. 이지혁이 낮게 물었습니다. 무슨 보고서? 박성재는 결국 그 문장을 뱉었습니다. 한우진 친모가 정순이 씨래. 이지혁의 호흡이 아주 잠깐 멎는 게 느껴졌는데요. 이지혁은 감정을 잘 숨기는 사람인데 지금은 숨길 틈이 없었습니다. 이지혁이 조용히 되물었습니다. 그걸 누가 봤어? 박성재가 바로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문장을 던졌습니다. 지혁아, 나 그게 더 무서워. 박진석 회장도 이미 알고 있었다면? 이지혁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진이를 잡으려는 거였나? 박성재는 목이 타들어가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오늘을 기준으로 사람을 자르려고 해. 지은호 쪽 정순이 식당 쪽이 위험해. 그 순간 이지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은호 어디 있어? 박성재는 바로 답했습니다. 정순이 식당 근처일 거야. 근데 지혁아, 너 지금 움직이면 너도 표적될 수 있어. 이지혁은 짧게 끊었습니다. 이미 표적이야. 난 그걸 피할 생각 없어. 박성재는 그 말에서 이지혁의 결심을 느꼈습니다. 비혼주의로 감정을 정리해온 사람인데도 지은호 앞에서는 그 질서가 자꾸 깨지는 이유. 박성재는 씁쓸하게 알 것 같았습니다. 이지혁은 사람을 선택하면 끝까지 가는 사람이니까요. 정순이의 식당은 그날 평소보다 더 뜨거웠습니다. 주방 불은 똑같이 켜져 있는데 공기가 이상하게 뜨겁고 무거웠어요. 정순이는 손님을 받으면서도 계속 문 쪽을 봤습니다. 누군가 들어올 것 같은 불안이 있었거든요. 정순이는 남편을 잃고 난 뒤로 문이라는 게 늘 무서웠습니다. 문이 열리면 인생이 또 한 번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결국 문이 열렸습니다. 깔끔한 양복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고 정순이는 애써 웃으며 자리로 안내하려 했는데요. 남자는 앉자마자 메뉴도 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정순이 씨, 한우진이 어디 있습니까? 정순이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 이름은 정순이가 평생 숨겨온 이름이었거든요. 정순이는 능력 있는 남편을 만났지만 사업이 망하고 남편이 떠난 뒤로 모든 걸 잃었습니다. 그때 정순이는 한 번 더 잃지 않으려고 어떤 비밀을 가슴에 묻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비밀이 식당 테이블 위로 올라와 버렸어요. 정순이는 애써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우리 식당에 그런 사람 없어요. 남자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없다고 해도 됩니다. 근데 정순이 씨, 오늘 밤 안으로 끝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지은호 씨부터 다칩니다. 정순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말은 협박이 아니라 확정처럼 들렸습니다. 상대는 이미 지은호를 알고 있었고 지은호가 정순이의 약점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강호가 주방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었는데요. 지강호는 평소엔 욕심 많고 불만투성이지만 오늘은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지강호가 정순이에게 속삭였어요. 엄마 큰일 났어. 정순이가 떨며 물었습니다. 뭐가 큰일이야? 지강호가 울먹였습니다. 누나 이름이 나오더라. 정순이는 그 말에 거의 무너졌습니다. 지은호는 해맑고 긍정적이면서도 책임감이 강한 딸이라 이런 일이 터지면 제일 먼저 자기 탓을 하며 혼자 막으려 할 게 뻔했거든요. 정순이는 그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정순이는 비밀을 입 밖으로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말하는 순간 지은호의 인생이 다른 이름으로 분류될까 봐요. 결국 지은호가 식당으로 달려왔습니다. 숨이 차서 문을 열자마자 물었죠. 누구세요? 남자는 지은호를 보며 천천히 웃었습니다. 지은호 씨, 드디어 오셨네요. 지은호는 그 웃음에서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오늘 이 장면을 계획한 사람입니다. 지은호가 오게 만들고 정순이가 흔들리게 만들고 지강호가 무너지게 만들고 그 틈에서 무엇인가를 얻어내려는 사람. 지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한우진이 우리 엄마랑 무슨 관계인데요? 정순이가 숨을 삼켰습니다. 지강호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남자는 아주 느리게 말했는데요. 정순이 씨가 한우진 친모라는 건 움직이는 쪽에선 이미 확정입니다. 지은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움직이는 쪽이 누구예요? 남자가 웃으며 한 이름을 꺼냈습니다. 박진석 회장님. 그 순간 지은호는 한 번 더 무너졌습니다. 박진석이라는 이름은 요즘 자신과 거리가 먼 듯하면서도 이상하게 자꾸 주변에 붙어오는 이름이었거든요. 그리고 지은호의 머릿속에는 자연스럽게 또 한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이지혁. 지은호는 본능적으로 휴대폰을 쥐었습니다. 엄마를 지키려면, 강호를 지키려면 지금은 혼자 버티면 안 된다는 걸 알았거든요. 지은호가 전화를 거는 순간 정순이는 지은호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은호야, 제발 그 사람까지 끌어들이지 마. 지은호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혼자 막으면 더 크게 터져. 엄마도 알잖아. 정순이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정순이는 알았습니다. 이번 판은 노력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요. 누군가가 이미 사람의 약점을 잡고 흔드는 판이니까요. 같은 시각 고성이는 완전히 다른 지옥을 밟고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33억 추가 근저당 때문에 집도 팔지 못했고 카드도 막혔고 통장엔 200만 원만 남았습니다. 박진석은 고성이를 겨울밤 거리로 내몰고도 태어냈죠. 고성이는 분노와 공포 사이에서 이를 갈았습니다. 고성이는 권력과 신분 상승을 위해 박진석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박진석은 그 선택을 비처럼 만들고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박진석 회사로 찾아가 이혼해요를 던졌지만 박진석은 웃지도 않고 말했죠. 이혼? 내가 이혼을 왜 해? 고성이는 그 말에서 확신했습니다. 박진석은 고성이를 놓아줄 생각이 없습니다. 고성이가 옆에 있어야 그림이 완성되니까요. 그래서 고성이는 결심했습니다. 빌지 않기로요. 대신 찢어버리기로요. 고성이가 가진 마지막 무기는 비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의 중심에 있는 이름이 한우진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박성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성재야, 우진이 찾으면 내 아버지 끝나. 그런데 내 아버지가 먼저 우진이를 없애면 우리도 끝이야.
박성재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더 확신했을 겁니다. 박진석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고성희도 알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둘 다 한우진을 카드로 쓴다는 걸요. 지은호가 이지혁에게 전화를 거는 순간 이지혁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33세, 일도 잘하고 잘생긴 얼굴, 비혼주의. 지은호가 짝사랑했고 고백했다가 거절당했지만 그 감정이 끝나지 않게 만드는 사람. 이지혁은 평소 감정을 정리하며 살아왔는데 요즘은 그 정리가 자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지은호가 위험해질 때마다요. 지은호의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이지혁이 말했습니다. 지은호, 거기서 움직이지 마. 지은호가 숨을 삼키며 대답했는데요. 선배, 우리 엄마한테 한우진 얘기를 하는 사람이 왔어요. 박진석 이름도 나왔고. 이지혁이 잠깐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호는 그 소리에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심장이라는 단어가 확 떠올랐거든요. 선배 괜찮아요? 이지혁은 억지로 웃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지금은 너부터. 그 말이 지은호를 더 흔들었습니다. 지은호는 그 말이 위로가 아니라 이지혁이 자기 몸까지 속이면서도 지은호를 먼저 지키겠다는 선언처럼 들렸거든요. 식당 문이 다시 열렸을 때 들어온 건 이지혁이었습니다. 이지혁은 들어오자마자 지은호, 정순이, 지강호를 순서대로 봤고요. 낯선 남자를 보는 순간 눈빛이 차갑게 바뀌었습니다. 낯선 남자가 웃었습니다. AP그룹 대표님이 직접 오셨네요. 더 쉽겠는데요. 이지혁은 차갑게 답했습니다. 쉽게 만들 생각 없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를 자기 뒤로 한 발 밀어 넣었습니다. 지은호는 그 동작 하나에 숨이 막혔습니다. 보호받는 게 고마운데 동시에 무서웠거든요. 지은호 때문에 이지혁이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요. 게다가 박성재가 떠올랐습니다. 박성재는 지은호를 짝사랑하는 사람. 그 박성재는 지금 아버지 박진석의 압박 아래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은호는 그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누가 누구를 지키려 해도 결국 누군가는 다치는 판이니까요. 낯선 남자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정순희 씨가 한우진 친모라는 사실 회장님도 알고 계십니다. 이지혁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회장님이 언제부터 알고 있었죠? 남자는 웃었습니다. 그게 궁금하신가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사망 신고가 26년 만에 오늘 올라온 이유가 뭔지.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식당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지은호는 그 사망 신고 이야기를 이전에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왜 오늘 사망 신고를 했어? 결혼하니까 더 품고 있을 수 없어서. 그런 말들이 떠오르면서 지은호는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사망 신고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누군가의 신분과 관계를 바꾸는 스위치일 수도 있다는 걸요. 정순이의 손이 크게 떨렸습니다. 정순이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강호는 엄마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말해. 누나 또 혼자 다 떠안으려고 하잖아. 정순이는 울먹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호야, 엄마가 내 인생을. 지은호가 엄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인생은 망하는 게 아니라 다시 쓰는 거야. 엄마 혼자 쓰지 말고 나랑 같이 써. 그 말에 정순이가 결국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순이는 딸에게 기대며 버티던 사람이지만 동시에 딸이 자신 때문에 무너질까봐 평생 입을 닫고 살았던 사람이기도 하니까요. 그때 낯선 남자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오늘 밤 회의장으로 오세요. 안 오면 정순이 씨는 친모로 공개됩니다. 지은호 씨도 같이요. 지은호는 숨이 멎었습니다. 엄마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자신도 같이 무너집니다. 지은호는 책임감이 강해서 내가 맞자라고 생각해왔지만 이번엔 그 방식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맞으면 가족이 다 같이 무너지는 판이니까요. 이지혁이 지은호를 바라봤습니다. 가자. 지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배, 저 혼자. 이지혁은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지은호, 그 말 못하게 할 거야. 너 혼자 맞게 두면 난 내가 싫어져. 그 말이 지은호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고백을 거절당했을 때보다 더 아팠습니다. 지은호는 지금 깨달았거든요. 이지혁은 감정을 정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킬 사람을 정하는 사람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필 지은호라는 게 너무 고맙고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날 밤 회의장으로 향하는 길은 모두에게 지옥의 입구였는데요. 박진석은 한우진을 잡아야 합니다. 한우진이 살아있는 순간 재단의 비밀과 박진석의 가정이 동시에 무너질 수 있으니까요. 고성희도 한우진을 잡아야 합니다. 고성희는 돈줄이 끊기고 직무 해제까지 당했는데 지금 살아남을 방법은 박진석의 목줄을 잡는 것뿐이거든요. 박성재는 아버지의 아들이지만 사람 편을 들고 싶습니다. 하지만 사람 편을 든다는 건 박진석에게는 반역입니다. 그리고 지은호와 정순이는 그 판 위에 올려진 카드가 되어버렸습니다. 지은호는 엄마를 지키려는 마음과 이지혁을 위험하게 만들고 싶지 않은 마음 사이에서 찢기고요. 정순이는 딸을 살리기 위해 비밀을 숨겼는데 그 비밀이 딸을 죽이려는 칼이 되어 돌아오는 걸 견뎌야 합니다. 지강호는 누나를 미워한다고 말해왔지만 누나가 무너지는 건 보고 싶지 않아 처음으로 형편없는 욕심이 아닌 진짜 두려움으로 떨고 있고요. 이때 박영나의 집에서도 균열이 났습니다. 박영나는 스토커가 구속돼 자유를 얻었다고 축하받았지만 엄마 고성희가 더 날카로워진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박영나는 이지환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지환 씨, 우리 엄마 지금 뭘 하려는 거예요? 이지환은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사람이 몰리면 가장 먼저 자기 사람부터 카드로 씁니다. 박영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럼 내가 카드예요? 이지환은 낮게 말했습니다. 영나 씨는 카드가 되면 안 돼요. 박영나는 그 말을 듣고 엄마 고성희의 애지중지가 사랑인지 목줄인지 처음으로 분간하려 애썼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박영나는 자신이 회의장에 불려갈 수도 있다는 예감이 들었는데요. 고성희는 지금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딸이라면 더 잘 움직일 거라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요. 한편 이수빈은 조용히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이수빈은 손해를 피하려는 아이인데 지금 집안이 흔들리면 이수빈의 선택지 자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수빈은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고요. 박성재가 왜 갑자기 집에 왔는지, 왜 얼굴이 더 슬퍼 보였는지, 이지혁의 심장 검색이 왜 나왔는지 그걸 다 연결하려고 합니다. 이수빈은 그걸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더 솔직한 이유가 있겠죠.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요. 그리고 마침내 회의장 문 앞. 지은호는 손이 떨렸습니다. 문 안에는 박진석이 있을 수 있고 고성희가 있을 수 있고 박성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정순이 침몰하는 사실을 공개할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지은호는 속으로 계속 되뇌었습니다. 엄마를 지키자. 강호를 지키자. 선배를 위험하게 하지 말자. 그런데 그때 이지혁이 아주 잠깐 가슴을 누르듯 숨을 고르는 게 보였습니다. 지은호가 다급히 이지혁을 붙잡으려 하자 이지혁이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지금은 너부터. 그 말이 지은호를 더 흔들었습니다. 지은호는 그 말이 위로가 아니라 이지혁이 자기 몸까지 속이면서도 지은호를 먼저 지키겠다는 선언처럼 들렸거든요. 식당 문이 다시 열렸을 때 들어온 건 이지혁이었습니다. 이지혁은 들어오자마자 지은호, 정순이, 지강호를 순서대로 봤고요. 낯선 남자를 보는 순간 눈빛이 차갑게 바뀌었습니다. 낯선 남자가 웃었습니다. AP그룹 대표님이 직접 오셨네요. 더 쉽겠는데요. 이지혁은 차갑게 답했습니다. 쉽게 만들 생각 없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를 자기 뒤로 한 발 밀어 넣었습니다. 지은호는 그 동작 하나에 숨이 막혔습니다. 보호받는 게 고마운데 동시에 무서웠거든요. 지은호 때문에 이지혁이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요. 게다가 박성재가 떠올랐습니다. 박성재는 지은호를 짝사랑하는 사람. 그 박성재는 지금 아버지 박진석의 압박 아래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은호는 그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누가 누구를 지키려 해도 결국 누군가는 다치는 판이니까요. 낯선 남자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정순희 씨가 한우진 침몰하는 사실 회장님도 알고 계십니다. 이지혁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회장님이 언제부터 알고 있었죠? 남자는 웃었습니다. 그게 궁금하신가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사망 신고가 26년 만에 오늘 올라온 이유가 뭔지.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식당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지은호는 그 사망 신고 이야기를 이전에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왜 오늘 사망 신고를 했어? 결혼하니까 더 품고 있을 수 없어서. 그런 말들이 떠오르면서 지은호는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사망 신고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누군가의 신분과 관계를 바꾸는 스위치일 수도 있다는 걸요. 정순이의 손이 크게 떨렸습니다. 정순이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강호는 엄마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말해. 누나 또 혼자 다 떠안으려고 하잖아. 정순이는 울먹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호야, 엄마가 내 인생을. 지은호가 엄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인생은 망하는 게 아니라 다시 쓰는 거야. 엄마 혼자 쓰지 말고 나랑 같이 써. 그 말에 정순이가 결국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순이는 딸에게 기대며 버티던 사람이지만 동시에 딸이 자신 때문에 무너질까봐 평생 입을 닫고 살았던 사람이기도 하니까요. 그때 낯선 남자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오늘 밤 회의장으로 오세요. 안 오면 정순이 씨는 친모로 공개됩니다. 지은호 씨도 같이요. 지은호는 숨이 멎었습니다. 엄마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자신도 같이 무너집니다. 지은호는 책임감이 강해서 내가 맞자라고 생각해왔지만 이번엔 그 방식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맞으면 가족이 다 같이 무너지는 판이니까요. 이지혁이 지은호를 바라봤습니다. 가자. 지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배, 저 혼자. 이지혁은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지은호, 그 말 못하게 할 거야. 너 혼자 맞게 두면 난 내가 싫어져. 그 말이 지은호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고백을 거절당했을 때보다 더 아팠습니다. 지은호는 지금 깨달았거든요. 이지혁은 감정을 정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킬 사람을 정하는 사람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필 지은호라는 게 너무 고맙고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날 밤 회의장으로 향하는 길은 모두에게 지옥의 입구였는데요. 박진석은 한우진을 잡아야 합니다. 한우진이 살아있는 순간 재단의 비밀과 박진석의 가정이 동시에 무너질 수 있으니까요. 고성희도 한우진을 잡아야 합니다. 고성희는 돈줄이 끊기고 직무 해제까지 당했는데 지금 살아남을 방법은 박진석의 목줄을 잡는 것뿐이거든요. 박성재는 아버지의 아들이지만 사람 편을 들고 싶습니다. 하지만 사람 편을 든다는 건 박진석에게는 반역입니다. 그리고 지은호와 정순이는 그 판 위에 올려진 카드가 되어버렸습니다. 지은호는 엄마를 지키려는 마음과 이지혁을 위험하게 만들고 싶지 않은 마음 사이에서 찢기고요. 정순이는 딸을 살리기 위해 비밀을 숨겼는데 그 비밀이 딸을 죽이려는 칼이 되어 돌아오는 걸 견뎌야 합니다. 지강호는 누나를 미워한다고 말해왔지만 누나가 무너지는 건 보고 싶지 않아 처음으로 형편없는 욕심이 아닌 진짜 두려움으로 떨고 있고요. 이때 박영나의 집에서도 균열이 났습니다. 박영나는 스토커가 구속돼 자유를 얻었다고 축하받았지만 엄마 고성희가 더 날카로워진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박영나는 이지환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지환 씨, 우리 엄마 지금 뭘 하려는 거예요? 이지환은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사람이 몰리면 가장 먼저 자기 사람부터 카드로 씁니다. 박영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럼 내가 카드예요? 이지환은 낮게 말했습니다. 영나 씨는 카드가 되면 안 돼요. 박영나는 그 말을 듣고 엄마 고성희의 애지중지가 사랑인지 목줄인지 처음으로 분간하려 애썼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박영나는 자신이 회의장에 불려갈 수도 있다는 예감이 들었는데요. 고성희는 지금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딸이라면 더 잘 움직일 거라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요. 한편 이수빈은 조용히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이수빈은 손해를 피하려는 아이인데 지금 집안이 흔들리면 이수빈의 선택지 자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수빈은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고요. 박성재가 왜 갑자기 집에 왔는지, 왜 얼굴이 더 슬퍼 보였는지, 이지혁의 심장 검색이 왜 나왔는지 그걸 다 연결하려고 합니다. 이수빈은 그걸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더 솔직한 이유가 있겠죠.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요. 그리고 마침내 회의장 문 앞. 지은호는 손이 떨렸습니다.
문 안에는 박진석이 있을 수 있고 고성희가 있을 수 있고 박성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정순이 친모라는 사실을 공개할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지은호는 속으로 계속 되뇌었습니다. 엄마를 지키자. 강호를 지키자. 선배를 위험하게 하지 말자. 그런데 그때 이지혁이 아주 잠깐 가슴을 누르듯 숨을 고르는 게 보였습니다. 지은호가 다급히 이지혁을 붙잡으려 하자 이지혁이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지금은 너부터. 그 순간 지은호는 깨달았습니다. 이지혁은 이 판을 끝까지 가려는 사람입니다. 지은호를 지키기 위해 자기 몸이 먼저 무너져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 지은호는 그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사랑이라는 말로도 설명이 안 되는 무서움이었어요. 사람이 사람을 지키겠다고 결심했을 때 생기는 그 단단함이요. 그리고 문 안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우진 데려왔어? 지은호의 숨이 멎었습니다. 정순이의 과거가, 박진석의 비밀이, 고성희의 반격이, 박성재의 선택이 모두 한우진이라는 이름 하나로 묶여 있다는 게 너무 선명해졌거든요. 다만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회의장에서 먼저 터질 게 정순이의 고백인지, 박진석이 숨긴 재단의 돈인지, 고성희의 폭로인지, 박성재의 배신인지, 아니면 이지혁의 심장이 먼저 보내는 경고인지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오늘 밤은 누가 누구를 사랑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누구를 끝까지 사람으로 지키느냐로 판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고요. 그 판의 한가운데에는 지은호의 이름과 정순이의 이름이 너무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